모그라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그라프는 2006년 시네마 4D 9 버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모그라프는 크게 제너레이터, 이펙터, 쉐이더, 그리고 20 버전부터 적용된 필드라는 개념, 이 네 가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네마 4D를 열어서 모그라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바꿔줄게요. 시네마 4D 기본 인터페이스죠. 모그라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모그라프를 공부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어 볼게요. 자, 먼저 모그라프는 메인 메뉴에 모그라프라는 메인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줄 아이콘을 점선을 끌어다가 화면 오른쪽에 도킹 시킬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모그라프와 함께 공부할, 얘도 모그라프의 일부죠. 필드. 자, 필드도 언도킹 했다가 화면 오른쪽에 도킹 할게요. 이렇게. 현재 필드는 가로로 5줄, 세로로 3줄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로우 칼럼에서 세로 한 줄로 수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아이콘들이 작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아이콘 사이즈, 라지, 필드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사이즈, 라지. 자, 이렇게 해주고요. 오브젝트 매니저와 애트리뷰트 매니저의 창 간격을 좀 조절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인 툴바를 왼쪽에 있던 메인 툴바를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이 탭들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상단으로 꽂혀주면 사용하기가 좀 편한 게 있습니다. 탭들을 상단. 자, 이렇게 구성이 끝났으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끝났으면 새로운 작업 공간으로 저장을 해 둘게요.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 세이브 레이아웃 에즈. 자, 여기에서 마이 모그라프로 저장을 할게요. 마이 모그라프.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고 시네마 4D를 다시 열 때도 이 상황대로 열리게 하려면 커스터마이저, 레이아웃, 세이버, 스타트업 레이아웃을 해주면 이제 다시 열면 이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네마 4D를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마지막에 저장한 상황대로 인터페이스가 열리게 되고요. 자, 모그라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메인 메뉴에 모그라프 메뉴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여기 메인 툴바, 여기는 보통 그 쉘프라고 하죠. 선반, 선반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모그라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자를 하나 만들고 크기를 20, 20, 20으로 한 다음에 클로너에다가 차일드 시켜볼게요. Alt키 누르고 클로너를 누르면 되죠. 자, 차일드 됐습니다. 현재 클로너는 그리드 어레이 방식으로 있고
하나, 둘, 세 칸이 있는 건 보통 X, Y, Z라 그랬죠. X 방향으로 3개, Y 높이 방향으로는 1, Z 방향으로 3개 해서 이렇게 9개짜리 상자가 복제가 되었는데요. X 방향으로 7 하니까 많아졌죠. 그리고 모드는 per step, 하나하나마다의 간격인 per step이 있고요. 그리고 end point라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한 번에 지정해주는 end point가 있습니다. 자, end point를 200을 해주면 이 7개의 상자가 200이라는 길이 안에 다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길이를 알고 작업할 때는 end point 작업을 해주고요. 하나하나의 간격을 알고 작업할 때는 per step을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클로너를 이용해서 그리드 어레이 방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X 방향으로 7개, Z 방향으로 3개, 그래서 21개의 상자를 이렇게 클로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클로너는 모그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초록색 영역들, 보통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라고도 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클로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그라프 일반에서도 사실은 클로너도 오브젝트의 일종이지만 워낙 대표적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클로너를 밖으로 따로 빼놓고요. 그리고 모그라프 오브젝트 나머지들을 이렇게 따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클로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클로너는 5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베이직, 일반적인 오브젝트랑 같은 베이직입니다. 시네마4D를 다룰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디네이터, 좌표에 관련된 거고요. 자, 여기 왼쪽 2개는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고 오브젝트 트랜스폼 이펙트가 클로너의 고유한 기능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볼게요. 자, 오브젝트는 클론 모드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복제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그리드 어레이, 격자 모양으로 반복하는 거죠. 자, 다른 방법으로는 리니어. 자, 리니어를 했더니 Y축 방향으로 3개가 생겼는데요. 여기 카운트에서 그 수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10 하면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자, 리니어. 그 다음에 포지션 XYG에서 per step 모드니까 하나하나마다 50cm 간격으로 배치해라 하는 건데요. 이거를 30으로 줄여주면 간격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처럼 X축으로도 가면서 높이축으로도 가라 그러면 2개의 축에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 계단을 Z축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Z에. 자, 이렇게 주면 탑뷰에서 봤을 때 점점 Z축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계단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지션 XYG였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X축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져라 그러면 여기 X축이 빨강색이죠. 빨강색 방향으로 한 칸 갈 때마다 원래 것의 110%, 그것의 110%, 그것의 110% 이렇게 해서 점점 저 위에처럼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스케일 Y, 스케일 G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헤딩, 피칭, 뱅킹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자, 헤딩. 먼저 도리도리 방향이 헤딩인데요. 자, 헤딩에다가 값을 10 주게 되면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제일 첫 번째 상자가 0도, 그 다음에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점점 누적되어서 90도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딩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피칭, 끄덕끄덕 하는 방향이죠.
뱅킹, 갸우뚱하는 방향이죠. 각각 값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니어는 여기 모그라프에서 주황색으로 된 것들 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애들인데요. 여기에 리니어 클론 툴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로너와 상자를 이용해서 이런 리니어 클론을 만들었는데요. 리니어 타입을 클론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리니어 클론을 직접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리니어 클론 누르고요. 툴에서 apply 누르게 되면 자, 선형으로 생긴 애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오브젝트의 복제 모드가 자동으로 리니어라고 구성되었고요. 아까 카운트가 3이었는데 5로 바뀌었고 Y축으로 50이었는데 100으로 바뀐 것.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엔드 포인트죠. 퍼스트 탭이 아니고 뭐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클로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니어 클론 툴, 레디얼 클론 툴, 그리드 클론 툴 얘네들은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빠르게 뭔가를 리니어 타입으로 확인하거나 레디얼 그리드 타입으로 빠르게 뭔가 확인하고 그냥 뭐 치운다든지 그럴 때는 가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Alt 클론 눌러서 차일드 시키고요. 거기에 타입을 정함으로써 리니어 타입, 레디얼 타입, 그리드 타입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니콤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 모양인데요. 지그재그로 복제가 되는 건데 값을 한번 조정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퍼스트 탭 사이즈 위스 30, 높이도 30. 자, 그리고 프론트 뷰 같은 데서 보면 자, 얘네들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집 모양 같은 것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벌집 모양을 구성하려면 실린더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자, 실린더에 육면 채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네요. 이 사이즈를 일단 좀 줄여 볼게요. 자, 지금 허니콤보를 했는데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네요. 우리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 벌집의 단면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XY 플랜으로 단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XZ 방향으로 벌집 단면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을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할 때는 원기둥에 코디네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피칭 값 얘를 조절해주면 뭐 끄떡끄떡한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데 지금 전혀 영향이 없죠. 얘를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도 클론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클론된 객체를 뭔가 변화를 주려면 클로너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값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클론되어 있는 이 복제물들의 어떤 방향, 크기, 위치를 제어하려면 이 원본 오브젝트를 제어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원본 오브젝트는 그대로 두고 클로너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스케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끄떡끄떡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론트 뷰로 가서 클로너의 간격들을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브젝트에서 사이즈 width 약간 더 키워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트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키워주면 벌집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오브젝트 클론 모드의 허니콤보까지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오브젝트라는 파라미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뭔가를 배치할 거냐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자를 하나 만들고, 상자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2m짜리 상자는 복제하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좀 작게 만들었고요. Alt, 클론 누른 다음에 자, 어떤 오브젝트에 할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클로너와 상자 이외에는 오브젝트 자체가 없죠. 그래서 토러스 하나를 꺼내 볼게요. 그리고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 여기에서 밑에 있는 오브젝트 파라미터에 토러스를 끌어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도넛 모양의 뭔가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 도넛은 화면에서 보이기를 꺼버릴게요. 그리고 렌더링에서 보이기도 꺼버릴게요. 하지만 초록색 체크 무늬가 있으니까 존재하긴 하는 거죠. 자, 클로너에 완전히 안 보이면 좀 그러니까 보이게 해두고 반투명하게 보이게 해둘게요. 베이직에 엑스레이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잘 보이도록 하고 다시 클로너로 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 분배 방법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디스트리뷰션의 서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피스는 우리가 지정한 도넛의 표면에 붙인다 이런 의미예요. 서피스. 자, 현재 서피스의 카운트는 20인데요. 20개만 붙이란 얘기죠. 이걸 200으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200개가 붙었고요. 각각의 크기를 좀 줄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큐브에서 코디네이터 사이즈를 줄여도 변화가 없죠. 이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로너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0.3 조그맣게 해서 200개를 현재 붙인 상황이고요. 개수는 뭐 많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2000개. 자, 이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작은 상자들이 가득 복제가 되었죠. 자, 서피스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벌텍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텍스는 공간의 한 점이죠. 자, 벌텍스를 했더니 세그먼트를 잠시 좀 줄여놓고 볼게요.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잘 보이네요. 엑스레이를 잠시 끄고. 자, 표면에 도넛의 표면에 벌텍스 3차원 점이 있는 곳마다 하나씩 배치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배치할 때는 우리가 아까 서피스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수량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도넛이 가지고 있는 점의 개수에 의존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엣지도 있죠. 자, 엣지를 누르게 되면 하나 엣지의 중심에 이 클론 오브젝트들이 갖다 붙게 됩니다. 엣지. 자, 여기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옵셋은 현재 우리가 중심은 50. 그러니까 하나 엣지의 왼쪽 점과 오른쪽 점 사이에 중심에 배치를 한 거고요. 얘를 25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엣지의 25% 지점에 치우쳐서 하게 되는 거죠.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는 이 점 하나를 ID라는 걸로 해서 이 점마다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5번 점이고요. 자, 이게 106번 점이라고 하면 105번 점에서 106번 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에서 아까 여기가 50이었죠. 여기가 25죠. 그래서 25를 입력하면 이 자리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가능하죠. 여기에 옵셋에 키를 주고 예를 들면 30프레임 갈 때 이 옵셋을 75로 키를 이렇게 주게 되면 25에 있던 이 클론 오브젝트가 이렇게 75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표면을 흐르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애니메이션을 버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딜리트 트랙 하면 애니메이션 키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클로너에 엣지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 센터. 폴리곤 센터는 면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거죠. 폴리곤 센터. 자, 서피스가 초기 기본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게 있네요. 볼륨은 서피스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다시 토러스를 반투명하게 해서 볼게요. 자, 서피스는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만 붙어 있었는 것에 비해서 볼륨은 속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상자는 하얗게 일부가 나와 있고 회색으로 반점 파묻혀 있죠. 이런 건 표면에 걸쳐 있는 거고요. 전체가 회색으로 된 애들은 이 내부에 복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볼륨은 3차원 공간을 사용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디스트리뷰션, 볼륨. 자, 액시스는 그 오브젝트의 중심 축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 축이 옮겨지면은 얘도 같이 따라다니게 되겠죠. 자주 쓰이진 않지만 하여튼 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서피스와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클로너의 오브젝트 탭이었고요. 모든 모드를 이제 알아봤죠.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제물들의 뭔가를 조정할 때 필요한데요. 자, 일단은 원래처럼 111 해서 복제 양을 좀 줄여놓고 해볼게요. 서로 많이 겹치지 않도록. 자, 표면에 50개를 배치를 했고요. 이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자, 이 포지션은 뭐에 대한 포지션이냐 하면 이 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상자 같으면 XYZ 3개 축을 가진 중심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저 중심으로부터의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X축을 움직여 볼게요. 개수를 좀 더 줄여놓고 보는 게 좋겠네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겠죠. 자, 7개만 배정을 했고요. 이 시드라는 거를 가지고 좀 이 배정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시드는 랜덤한 경우의 수거든요. 그냥 숫자 간의 연관성은 없지만 누를 때마다 새로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난 이 상황이 좋네요. 여기 설명하기 좋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상자의 액시스, 중심축인데요. 클로너의 트랜스폼에서 X축의 값을 변화를 주면
여기 세 개의 축 중에서 X축 방향으로 저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Y축의 변화를 줘 볼게요. X는 원위치 해두고 Y축의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저쪽 방향으로 가네요. 여기서 Y축은 이쪽 방향이란 얘기죠. 이거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들의 색을 바꾸려고 했는데, 자, 두들의 또 클로너를 만지고 있네요. 자꾸 실수를 하네. 자, 두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두들의 컬러를 초록색으로 바꿔서, 자, 이 상자의 초록색 방향, Y축 방향은 지금 이쪽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클로너의 트랜스폼의 Y 값을 움직이게 되면, 얘가 지금 오브젝트죠. 코디네이터 말고 트랜스폼의 Y 값을 움직이게 되면 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안 움직였던 이유는 여기 코디네이터가 켜져 있어서 Shift 누른 채로 트랜스폼을 켜면 코디네이터의 포지션 Y와 트랜스폼의 포지션 Y가 둘이 같이 켜져 있어서 여기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거죠.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건 오브젝트의 좌표고 클로너의 좌표고, 얘는 클로너의 복제물의 좌표죠. 그래서 트랜스폼에서 뭔가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헤딩, 뱅킹, 피칭 세 가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 자,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론 타입을 좀 바꿔 볼게요.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고 그냥 그리드 어레이로 해서 얘는 없애버리고, 얘네들을 원래 값으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원래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드 어레이에서 수량을 좀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개수를. 자, 10인데 얘네들은 뭐 25만큼씩의 간격을 갖도록.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펙트라는 것을 해볼 건데요. 이펙트는 여기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플레인, 평평한 그런 뜻이고요. 여기를 꾹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플레인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플레인 누릅니다. 클릭. 클로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를 추가하게 되면 클로너의 이펙트에 자동으로 이펙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클로너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선택이 해제된 상태죠.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플레인을 클릭하게 되면 클로너의 이펙트에 플레인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끌어다가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플레인이 적용되자마자 이 상자들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플레인 이펙터에 있는 파라미터, 어떤 변수들이죠. 변수에 값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인 이펙트에 파라미터 포지션 Y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네요. 만약에 얘가 50이면 50만큼 올라가 있겠죠. 자, 여기가 Y 값이 0이죠. 자, 여기가 50인가 봅니다. 그죠? 이 값이 100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플레인 이펙트에 이렇게 값을 줬는데 난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일부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필드라는 개념입니다. 필드. 여기 폴 오퍼,
폴오프는 어떤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폴오프를 눌러서 폴오프의 시네마 4D 19 이전 버전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20 버전부터 필드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필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필드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드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모디파이어 필드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애들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역시 제일 기본적인 리니어 필드를 사용해 볼게요. 자, 폴오프는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직선적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리니어 필드. 자,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는 y 값이 0인 상태로 있고요. 자, 여기는 y 값이 100인 상태가 적용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필드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이 오렌지색 기점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필드에 현재 랭스가 100cm인데요. 얘를 50으로 줄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시작과 끝부분의 범위가 50으로 줄어들면서 시작보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0%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끝보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100%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필드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필드를 회전을 시켰더니 또 좀 복잡한 모양이 되었는데요. 비틀어서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죠. 자, 필드를 회전을 했더니 회전한 방향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모그라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뭐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고쳐줘도 되고 또는 조금 전처럼 독립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로너가 부모이면서 큐브를 가지고 플레인 이펙트가 부모이면서 리니어 필드를 가지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 개가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클로너를 플레인 밑에다가 이렇게 종속시켜서 마치 하나처럼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얘에다가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룹으로 묶어서 Alt G 여기에다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보면 플레인 이펙터, 플레인 이펙터에 적용을 받는 클로너, 플레인 이펙터의 범위를 정해주는 리니어 필더, 클로너에 의해서 복제되는 원본 큐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그라프의 기본 구조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해본 것은 모그라프 오브젝트 중에 대표 오브젝트인 클로너 제너레이터라고도 하고요.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필드 시네마4D 20 버전부터 생겼으며 지금 우리는 어떤 영역을 제한을 했는데 모그라프의 클로너의 어떤 선택 영역을 제한을 했는데 모델링에도 얘가 쓰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인 이펙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펙트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냥 일반 클로너를 써서 하면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모그라프 첫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